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이 돼야 할 중앙정부 부처 절반 이상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최고 부담금을 내는 등 성적이 최하위였습니다. 신세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을 넘는 25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3년 연속 고용률이 미달된 곳은 교육부를 비롯해 3곳이었습니다. 모범이 돼야 할 공공 영역이 오히려 저조한 겁니다. 헌법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에서도 지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3년 연속 공무원과 노동자 부문 모두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의 납부 부담금은 1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했어야 할 인원은 839명에 달합니다.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적용된 지도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 17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로 민간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담금으로 환산해보면 152억 원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출생아 수가 격감하며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만 사망자 통계에선 고령화의 그림자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폐렴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급증했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숨진 사람은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1년 전보다 4.7% 증가해 198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반영하듯 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사망 원인 중에서는 폐렴과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폐렴으로 숨진 사람은 45.4명, 1년 전보다 20% 늘며 전체 사망 원인 3위였고 알츠하이머 사망률도 10만 명당 12명으로 22% 넘게 늘어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됐습니다. 폐렴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병도 그렇고 노인성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들이 이제 갑자기 좀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이런 면역성이 좀 체계가 깨지면은 감기가 들어도 이제 폐렴으로 사망 원인 1위는 전체의 26.5%를 차지한 암이었습니다. 암 중에서는 폐암과 간암, 대장암, 위암 순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살 미만과 40대 이상에서 암이 사망 원인 1위였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비율은 10만 명당 26.6명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습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줄다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정부는 유명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 맡길 곳이 없어 발만 구르던 학부모들에겐 희소식인데요. 조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00세대가 넘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입소 대기자만 300명이 넘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원이 91명인데요. 지금 현재 대기 인원은 30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자부담이 적고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4,700여 곳.
하지만 이 중 국공립은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가 운영해 비교적 투명하다는 인식이 있고 통학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보니 인기가 높습니다. 아이들이 차를 타지 않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가 돼서 좋고요. 앞으로 지어질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엔 이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영유아 보육법을 고쳐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서 의무 설치 대상으로 바꾼 겁니다. 매년 약 3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롭게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까지 약 40%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차질 없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가 많지 않은 곳은 의무 설치에서 제외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신용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로 전월과 같았지만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 연체율이 0.04%포인트 오른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한편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성동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마무리로 지난해 7월 1.79%에서 올해는 0.67%로 낮아졌습니다. 내년부터 회사 사회이사의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장기간 연임하면서 경영진과 유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를 바꿔 사회이사를 맡더라도 최장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임원이 계열사 사회이사를 맡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김포와 파주에서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에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확산하면 돼지고기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진우 기자가 돼지고기 소도매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독산동 돼지고기 도소매 시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소식이 잇따르자 돼지고기 판매업체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너무 어렵죠. 지금 경기가 진짜 말이 아니야 아주. 이 돼지병까지 터져가지고 수입도 비싸고 국내산도 비싸고. 전국의 모든 돼지 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 돼지 살처분도 늘어나는 만큼 돼지고기 공급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키로에 한 14,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가던 삼겹살이 지금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뭐 한 2만 원대로 이렇게 뛰어버리고. 실제 안정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는 추가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5% 넘게 오르는 등 상승세로 전환했고 소매가도 소폭 뛰면서 발병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 지역인 김포까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 확산만 안 되고 하면은 금방 그건 안정되는 한 1, 2주면 금방 그렇게 되죠. 2010년, 11년에 350만 대 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게.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하면 농협의 출하 확대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SNS를 하다 각종 의료 광고 접해본 분들 많으시죠? 하루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된다거나 시술 비용을 많이 깎아준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효과도 의심되고 의료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된다는 얼굴 축소 시술 광고입니다. 또 다른 광고는 통증이 없다며 무통 솔루션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입니다. 대놓고 시술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글도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처럼 진료비 할인 광고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등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심 사례는 모두 833건에 달했습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광고를 일일이 잡아내기 힘들고 신문이나 방송 등에 적용하고 있는 특정 의료기관 직접 광고 금지를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온라인 매체의 경우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이 기준이 모호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용자 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개인 계정이나 채널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 의료심의 대상 확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전 심의 필 표시가 의무가 아니어서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는 만큼 소비자원은 심의 표시 강화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안 낸 차량이 9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체납세액만 450억 원이 넘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이 상습 체납자를 잡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팽재용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오전 출근길에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조사관과 서울경찰청 과태료 징수팀이 출동했습니다. 자동차세와 신호 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단속에 나서자마자 적발 차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합동 단속 1시간 만에 15대의 체납 차량이 줄지어 적발됐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를 17번이나 내지 않거나 자동차세를 밥 먹듯이 내지 않는 차량 등이 있었습니다. 승용차와 8톤 트럭 등 종류도 다양했는데 고급 외제차도 적지 않았습니다. 몇 년째 납부 의무를 무시하던 체납자들은 번호판을 즉시 떼어가겠다는 경고에 그 자리에서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과태료 포함해가지고 13건에 174만 8,360원 체납돼 있으셔가지고 차량 앞번호판 용치 대상이세요. 지금 납부를 안 하시면 용치해야지 되거든요. 합동 단속은 도로뿐만 아니라 조사관이 주택가 등을 직접 돌아보는 방식으로도 진행됐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이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차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조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숨겨진 재산까지도 끝까지 추적 조사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날 적발된 차량은 400여 대로 징수 금액은 3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대신 강제 견인한 차량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아직 전국망도 다 갖추지 못한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LTE 기반의 싼 요금이 강점인 알뜰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5G 알뜰폰이 등장할 예정이지만 추세를 역전시키기는 버거워 보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고가의 부실한 서비스로 비판을 받는 5G 서비스에 알뜰폰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첫 도전에 나선 곳은 기존 알뜰폰 업체가 아닌 KB국민은행입니다. LGU 플러스 통신망을 빌리고 금융상품과 연계해 다음 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최저요금제가 월 5만 원대인 것에 비해 KB국민은행은 금융상품 실적을 근거로 요금을 최저 월 10,000원 이하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망을 빌려주는 LGU 플러스도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5G망 임대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런 흐름이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등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망 도매 제공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요금제를 갖다가 저희가 오픈한다 해도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감내하실 수 있는 사업자분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알뜰폰은 지금 기존 LTE 서비스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5G 서비스 출시 뒤 지난 4월 810만여 명을 정점으로 가입자 수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알뜰폰도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지만 중소업체들의 대거 참여를 통한 경쟁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자가 3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린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또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으로 양질의 인력을 불러들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 526곳을 대상으로 고용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6.9%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70%에 가까운 기업이 사람을 뽑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렇다면 주로 어떤 직군에서 이렇게 인력난을 겪었던 건가요? 네, 인력이 부족한 직무 분야를 찾아보니 생산 현장직이 34.7%로 가장 많았는데요. 국내 영업도 20.2%로 2위를 차지했고 판매 서비스는 17.6%로 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개발자 부족이 심각한 연구개발 직군도 13.9%의 비율을 보여 4위에 올랐는데요. 5위는 12.2%의 비율을 보인 IT, 정보통신 직군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직군에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네요. 청년 실업률도 높은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이처럼 인력 수급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선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가 복수응답으로 43.3%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뽑혔는데요. 2위는 33.7%의 비율을 보인 기업의 낮은 인지도였습니다. 또 3위는 32.5%가 뽑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수준이었는데요. 4위는 29.3%의 응답률을 보인 복지제도 불만족, 5위는 19.4%의 비율을 보인 불편한 근무 환경, 6위는 10.5%가 뽑은 넓은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네, 과거에서부터 중소기업을 기피하던 이유가 여전히 구직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입사를 한 뒤에도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상황도 여전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최근 1년 내 채용했던 신입사원 가운데 퇴사한 직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74.5%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신입사원 조기 퇴사 시기에 대해서도 입사 후 3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63.5%에 달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는 응답도 29.8%나 됐는데요. 입사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라는 응답은 6.6%였습니다. 네, 6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네요. 이 정도라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가 클 것 같은데요. 업무를 완벽히 인수인계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3개월 이상이 걸리잖아요. 이제 손발이 맞겠다 싶을 때쯤 퇴사를 한다면 다시 사람을 뽑아 인수인계를 다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기대하는 근무 기간으로 최소 3년 정도는 근무하길 원한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는데요. 2위는 최소 2년 정도가 21.3%, 최소 1년 정도는 17.3%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16.3%는 최소 5년 정도라고 응답했는데요. 사실 최소 3년 정도는 근무를 원한다는 응답이 1위로 올랐다는 사실도 상당히 씁쓸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엔 인원 변동이 잦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직군에서 이렇게 퇴사율이 컸던 건가요? 네, 신입직 퇴사가 많았던 직무는 영업직이 응답률 36.7%로 가장 많았는데요. 판매 서비스직은 28.8%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심했던 생산 현장직은 25.3%로 3위를 차지했는데요. 고객 상담 TM은 23%로 4위를, IT 정보통신직은 20.9%의 비율을 보여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취업률은 낮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데 구직자들의 마음을 여전히 견인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지 않으면 취업률도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